아세요? 우리나라가 어디에 속해 있죠?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가 구분을 합니다. 각 나라마다. 이 나라는 프론티어 마켓이다. 프론티어 마켓은 뭐냐면 규모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인덱스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국 같은 경우는 이머징 마켓이라는 인덱스가 있어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들어가는 거는 디벨롭드 마켓 인덱스예요. MSCI. 근데 왜 우리나라가 MSCI 디벨롭드 마켓에 못 들어갈까요? 한국 선진국이잖아요. 우리가 디벨롭드 마켓에 왜 못 들어갈까요? 진정한 디벨롭드 마켓이 되려고 그러면 돈을 구별하면 안 되죠. 이게 미국 돈인지 한국 돈인지 돈이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규제가 없어야 되죠. 근데 우리 한국은 아직도 이 돈이 어디냐, 미국에서 왔냐, 한국에서 왔냐 그 규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하죠. 규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들이 한국의 증권회사랑 계좌 열어서 미국 주식 IBM 사주세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미국에 있는 주식을 팔았을 경우에 가지고 나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건 어디서 오건 물론 이제 적대 국가나 이런 거는 다른 규제가 있긴 하지만 돈이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그다음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적대감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 외국 사람이 돈을 벌어 가면 뭐라 그러죠? 국부유치라고 그러죠.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금융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대 외국 이렇게 침범당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돈이 일하게 하는 거는 미국 돈이건 한국 돈이고 중국 돈이고 상관없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 그때 우리나라 기업을 한국에 있죠. 어떻게 가져가죠? 우리가 삼성전자 여기서 꺼내서 중국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일본이나 이런 데서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디벨롭드 마켓에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MSCI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규모가 워낙 큰 거예요. 그 MSCI 이머징 마켓에 있는 한국의 포지션이 중국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한국이 있는데 한국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중국 하나밖에 안 남. 굉장히 모양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이제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한국을 이제 디벨롭드 마켓에 포함하느냐 마느냐인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죠. 뭐가 문제가 될까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죠. 외국의 펀드가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와서 귀찮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고쳐라 저것도 고쳐라. 그러면 당장 일어날 수 있는 게 뭐가 일어날까요? 주식 가격이 오르죠. 주식 가격이 오르면 그 외국 자본이 돈을 벌어가요, 안 벌어가요? 벌어가죠. 배 아프죠. 문제가 되는 거는 한국에 있는 수화가가 훨씬 더 큰 돈을 벌죠. 예를 들어서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어떤 기업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라 했을 경우에 주식 가격이 2배가 됐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사람은 그 회사에 10% 샀어요. 그 10%가 2배 됐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돈을 벌어 가겠죠. 근데 90%는 누가 갖고 있죠? 한국 사람이 갖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 몇 가지 특정한 산업에 있어요. 특정한 산업이 뭐냐면 국가에 정말로 중요한 거, 텔레콤이 예를 들어서 기간 산업 같은 경우 대한민국에 정말로 산업을 외국인이 다 가져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런 거는 규제가 있지만 대부분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일본이 30년 내내 주식이 하락이 오다가 최근에 30년권을 다 뒤집어 엎을 만큼 주식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외국 자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기업 지배구조가 굉장히 열악했어요, 일본도.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크로스홀딩이에요. 은행이 기업을 갖고 있고 또 기업이 은행을 갖고 있고 서로 다 갖고 있으면서 요만큼도 주주들에 대한 생각, 회사의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일본 기업은 최악인 거예요. 편안하지 않고 어떤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고 그런 걸 못 하다가 이제 외국에 이제 보통 헤지 펀드들이죠. 헤지 펀드들이 일본 기업을 투자해 갖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일본 기업들이 말을 안 듣다가 최근에 일본이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 가격이 다시 올라가서 그동안 30년 동안 내려갔던 거를 단숨에 커버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기업 지배구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데 한국 자본이냐 미국 자본이냐 중국 자본이냐 두려워할 게 없는데 우리는 미리 그런 이상한 말들이 있어요. 국부유출이라는 이상한 말을 쓰는 바람에 우리는 굶어 죽더라도 외국인이 돈 벌어 가는 거 못 보는 거야. 그죠? 다 같이 부자인데 우리가 훨씬 더 큰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외국 자본은 사봐야 10% 이상 못 사요. 근데 우리는 좀 더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해외 자본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해외 자본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단해요. 우리끼리 자금을 모아서 우린 자금이 부족하죠. 우리가 회사를 차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회사를 차려서 우리가 하는데 100억을 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을 일으키는 거하고 외국 자본이 우리가 하는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1,000억 빌려줄게. 그럼 나는 1,000억 갖고 장사하는 게 좋아요? 100억 갖고 장사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근데 1,000억 갖고 장사하는데 저 외국 놈이 돈 벌어 갈까 봐. 나 니네들 안 받아. 이거랑 바보 같은 거죠.